사장님, 이 문제는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룬 얘기인데 네. 신부 가출 문제가 요즘 뭐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요? 얼마 전에 그 뭐 시사 채널인가 거기서 방송을 한 이후에 뭐 그것 때문은 굳이 아니겠죠. 그 이후에 일단은 지금 구독자분들이 좀 상담 전화가 오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어요. 어떤 날은 막 2건씩 상담 전화가 오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 오자마자 신부가 가출한 경우가 업체 소개도 있겠지만은 지인들 소개가 많아요. 도망가는 신부 중에 네.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딱 외국인 등록증 나오자마자 도망가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쭉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이제 막 어떻게 만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거의 70% 80%가 지인 소개. 예? 그럼 지인도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또 있겠지만은 아는 사람의 뭐 베트남 사람. 대부분 다 소개가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지인이라고. 뭐 한국 남자가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 사람이 소개를 하고 이런데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봐도 이거는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결혼이에요. 자, 첫째, 여성분이 영상통화를 거의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문자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느냐고 제가 물어보면은 뭐 자기가 문자 이제 하기 전에는 잘 안 오고 하루에 문자 뭐 한 서너 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정상적인 결혼 같으면요.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4개월 정도 하면 비자 서류를 준비하잖아요. 그때 문자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A4 용지에 출력을 하고 대사관에 제출을 할 때 웬만하면요. A4 용지 200장, 400장이 나와요. 200장, 예. 400장이요? 200장, 300장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대충 쭉 훑어보잖아요. 그 내용 안에 보면 진짜 여성이 더 많이 문자가 오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고 중간에 뭐 서로 뭐 사랑에 대한 거 보고 싶고요. 뭐 오빠 잘 자.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런 문자가 많아요. 근데 그걸 저희들 보통 이제 출력할 때 A4 용지에 한 면에 이제 한 페이지에 4면 모아찍기로 이제 인쇄를 해도 작은 사람이 5, 60장이고요. 많은 사람 100여 장이 넘어요. 진짜 이따만큼요. 응? 그러면 그걸도 문자를 별로 안 주고받고 여자분이 영상전화도 안 하고 이럴 경우는 반드시 신랑분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의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진행을 더 이상 하느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자 저한테 상담 오신 분, 그분이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개인 소개를 받았는데 자, 자꾸 그쪽에서 뭐냐면은 서류 진행을 먼저 하재요. 혼인신고를 결혼 날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 그래갖고 베트남 혼인신고하고 한국 혼인신고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통혼례를 또 그 집에서 하겠다 그래갖고 전통혼례를 하니까 또 의심을 짓게 했대요. 전통혼례를 하고 나서 합방은 처음에는 자꾸 나중에 결혼식하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 또 합방을 안 하더래요. 안 한대요. 뭐 자기 집 뭐 전통이 결혼식 전에는 합방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처음에 미루다가 그러면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다 했으면 실제 법적 부부잖아요. 근데도 계속 미루다가 결혼식 하고 나서도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이분이 한번 그쪽 가족들 다 불러갖고 막 통역 사가지고 가서 참 난리가 났대요. 응? 그리고 하는 말이 한국 가만 괜찮을 거다. 아니 상식적으로 결혼식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하는 여성 그 자체가 의심을 해야 되고 그는 그 집 전체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나도 합방을 안 한다. 100% 문제죠. 그리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뭐 그래도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한국을 들어오게 했는데 와서도 아예 안 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딱 나오는 날 탁 나오자마자 신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이제 그 CCTV가 있어갖고 그게 녹화가 됐는가 봐요. 그걸 쭉 화면을 보고 이제 다른 통역하는 사람 해갖고 이제 쭉 해갖고 들어보니까 항상 신랑 출근하면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남자, 아, 베트남 남자하고 그 내용이 기가 찬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신랑이 술 한 잔 먹고 들어올 때 있잖아요. 아우, 저 인간 술 먹고 들어왔어. 술 먹고 빨리 뒤졌으면 좋겠어. 내가 한국에서 일해가지고 너한테 돈 다 보낼게. 응? 너는 베트남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 죽어. 막 이런 내용. 이게 전부 근본적으로 한국을 돈 목적으로 아예 위장 결혼인 거예요. 이거는 100%.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아무리 지인 소개라도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랬죠. 중간에 본인이 어떤 의심을 해결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소개한 사람이나 그쪽 가족들이나 한국 가면 괜찮아요. 어디 하면 괜찮아요.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했어요. 첫째, 처음 의심할 때는 일단은 한국을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모든 걸 다 그쪽에서 수용하고 자 진짜 합방을 한다든지. 근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요 합방을 해봤자 저는 소용이 없다고 봐요. 자, 여성을 자연스럽게 겪어보고 아, 이 여성 마음 진심이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게 없다 그러면요 중지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소개한 경우는 소개한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소개한 사람을 믿잖아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서류를 진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체적 진행을 맡아갖고 이 신부가 제가 봤을 때 100%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분한테 이 신부는 한국 가서 문제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신부의 이모가 한국에 살아. 그래서 이 신랑분이 이모하고 통화를 해보고 하니까 저한테 무슨 소리 하냐면 이모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도망 안 가니까 걱정 마십시오. 신랑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보세요. 무슨 일 생기면 이모 나 몰라라 됩니다. 이모가 있다, 뭐 언니가 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신랑분들이 그걸 더 믿는 걸 문제인 거예요. 자, 이모가 있다 어떤 개인 소개 신부 점검을 제대로 합니까? 이 신부가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 진짜 어떻게 기숙사 생활이든지 이런 게 점검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단순하게 소개한 사람만 믿는다 하잖아요. 이 한국 분들이 가장 신랑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한국에 사는 신부가 누굴 소개해요. 그러면 그 신부가 참 결혼생활 8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소개하는 사람이 저분 같을 거다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저런 분이 소개하면은 안 낫겠나? 천만에요. 자, 그분이 10년간 살아서 베트남에 누굴 소개하잖아요. 그분은 베트남에 있는 분을 몰라요.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찾아서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분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베트남 결혼하는 거는 복불복이다. 가만히 놔두고 하는 거는 복불복 맞아요. 근데 신부를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신부가 그동안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 신부가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신부가 신랑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옆에서 봐갖고 그걸 컨트롤 해주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복불복 맞아요. 뭐 댓글에 많이 그렇게 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자, 저희 회사에서 결혼을 시켜서 똑같이 만약에 다른 업체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회사도 복불복일 거예요. 가출하는 사람 펑펑 생길 거고. 어제도 제가 결혼시킨 신랑 신부요. 어떤 신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신부가 너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독선적으로 하고. 어제 내가 불러놓고 되게 뭐라 그랬어요. 자, 신랑분한테 했어요. 한국 늦게 가도 괜찮던가 아니면 결혼을 깨든가 해야 되니까
시간을 더 두고 신부를 딱 보고 해서 너 지금부터 다시 너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지금처럼 똑같이 계속 하면은 너 한국 안 보낸다. 제가 선포했어요. 근데 이 신랑분이 사장님한테 꾸중을 좀 들으면은 좀 낫대요. 자, 어떤 경우냐. 이 신랑하고 신부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신부 의견과 신랑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이제 다니러 와요. 그럼 한국에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 길게 냅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면은 그 일주일 정도 신부는 작다 이거예요. 뭐 2주일, 막 한 달, 막 이렇게 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신부가 신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같이 있고 싶어서 한다 하면 또 이해가 어느 정도 하는데, 문제는 신랑이 한국에서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고 직장에서 사람 잘리고 이런 생각 자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분도 개인 사업자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 혼자 사는 개인 사업자예요.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혼자 사업하는 사람분들은 본인이 여기 오면 모든 한국 사업이 중지가 되고 거래처도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신랑분은 신부가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오는 거예요. 와 있으면서, 여기 와 있으면서도 가만 막 둘이 알콩달콩 사고 막 익한다 하면 그나마 또 좀 덜하죠. 이 오면 같이 있다가 또 싸우고 뭐 화해했다가 싸웠다, 화해했다가 싸웠다. 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랑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랑분 본인, 진짜 내가 신랑분 본인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신부 그 수용해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다 수용을 해줘 버리니까 싸우다가 본인이 져버려요. 그 내가 나중에 한국 가서 저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가서 만약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베트남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초장에 끄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나 죽었어 하고 평생 살래요? 내가 그 두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한테도 그래서 다시 좀 더 짚고 넘어가자. 근데 개인 결혼을 하는 분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반드시 의심스러울 때는 무조건 중지해야 된다는. 그분이 어제 그분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사장님, 저 5년 제한에 걸 잡고 어떤 방법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편법 써야 돼.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거기서 중지를 해야 되는 게 국제결혼이라는 거예요.